Tech.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 예정이었던 모바일 연구 개발 R&D 센터 착공식을 취소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발 비행기의 착륙을 불허하고 있어 해외 출장에 차질이 생긴 탓입니다. 이 R&D 센터 건설에는 1억 6천만 달러, 약 1,9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주요 글로벌 생산지입니다. 연간 모바일 제품 1억 7천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 TV와 가전제품도 대규모 생산 중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4곳에 2018년 총 매출은 657억 달러, 약 79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이미 베트남 측과도 많은 일자리 생산을 약속했지만 베트남은 한국발 비행기의 하노이 호치민 공항에 착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 입국을 차단한 것입니다. 착공식 한번 취소된 것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현 상황의 여파로 스마트폰 생산 물량을 구미에서 베트남으로 한시적으로 이전키로 한 가운데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OLED 모듈 공장 증설을 추진해온 삼성 디스플레이가 본사 협력사를 포함해 총 700여 명의 직원들을 조만간 베트남으로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주 베트남 한국 대사는 한국에서 들어올 인력 700여 명이 격리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14일간 발이 묶일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와 여기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삼성전자는 물론 한국, 베트남 양국 경제에 공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현지 정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는 전문가들, 엔지니어들이 사전에 한국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2주 격리 조치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 모듈을 제조하는 곳은 천안, 중국, 베트남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있는 플렉서블 OLED 모듈 공장을 증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OLED가 갤럭시 S20, 갤럭시 Z 플립 등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과 중국 스마트폰 등에 탑재됩니다. 한마디로 베트남 믿고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에 미래를 투자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입국 금지라는 초강수로 삼성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유기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는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들이 입국도 못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 삼성전자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국내 철강사들도 난감해졌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포스코, 세아제강은 영상회의 등으로 현지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현지 고객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미국 등 주요국까지 번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사 가운데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둔 기업은 포스코와 세아제강 두 곳입니다. 우선 포스코는 형강을 생산하는 포스코 SS, 비나를 베트남 붕따우성 푸미공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최근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SS 비나 철근 부문은 매각하고 형강 부문은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SS 비나는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는 형강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국향 수출 물량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한 H형강 수출 감소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철강 판매 및 물류상의 제약이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90년 중반 공장을 건설한 이후 현지 고객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이들이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업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사와 법인은 영상회의,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세아제강 지주도 이번 일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아제강 지주는 베트남 현지에서 세아 스틸비나 베트남 스틸파이트를 통해 연간 37만 톤의 강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입국 제한 조치가 미국으로 번질 경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생산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가동 중인데 이 경우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메일이나 영상통화 같은 방법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업이 영상통화, 이메일로만 될 것 같았으면 지금처럼 비행기가 발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업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신뢰와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인데 긴 시간 큰 비용을 쏟아가며 베트남에 투자해온 우리 기업들이 닥쳤던 개신세로 몰락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벙찌게 만드는 베트남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이렇게 한국을 입국 금지시키고 일본과의 협력을 돈독히 해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중개하는 일본 기업 일본 M&A 센터가 이번 달 베트남 호치민시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거점은 싱가폴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일본 기업, 베트남 기업 인수합병 M&A 지원 체제를 강화합니다. 이 시설은 호치민시 1구의 오피스 빌딩 디텍스코 파이낸셜 타워에 입주했습니다. 일본 M&A 센터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자회사 매각 등에 따른 크로스보더 M&A 안건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 M&A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정은 남달랐던 터라 이 시국에 일본과의 협력이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인 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즐겨 찾은 나라는 베트남이 429만 명으로 2위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인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여행지 1위는 전년 대비 6배 이상 603% 성장한 베트남입니다. 다낭을 비롯해 나트랑, 뿌꾸옥 등 중소도시들이 각광받으면서 한국인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가 오자 대문을 걸어 잠그고 문전박대를 택했고 일본과 손을 잡고 가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전 보지도 않던 베트남 축구를 박항서 감독님의 노력으로 결승에 올려놓고 우승시켰을 때도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긴 것처럼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베트남을 볼 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응원하듯이 삼성이 전 세계를 띄워 베트남에 출장제를 급파합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베트남 현지 생산 대응을 위해 삼성이 직접 비행편을 마련해 엔지니어들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현재 상황과 관련해 한국발 입국자를 14일간 격리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성에게 백기투항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며 13일 입국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삼성의 영향력이 상당하기에 이를 고려해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70여 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가 이날 오전 9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3시 베트남 북부에 있는 번돈 공항에 내렸다고 합니다. 번돈 공항은 베트남 당국이 한국발 여객기에 대해 하노이 공항 대신 착륙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3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삼성 직원들은 베트남 북부 박린성에 있는 공장에서 다른 직원들과 분리돼 OLED 모듈 생산 라인 개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 측은 사전에 출장자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체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편을 직접 마련하는 것 외에도 출국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는 엔지니어들을 지정된 시설이나 공간에서 활동케 하는 등 베트남 방역에 차질을 주지 않으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삼성 측의 이 같은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방역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시설 격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상상 초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70조 원을 훌쩍 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4곳의 지난해 총 매출이 657억 달러, 한화로 약 77조 원으로 현지 기업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하노이 인근에 휴대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으로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확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SDI 등 그룹 내 전자 계열사는 물론 협력업체 수백 곳이 함께 진출했습니다. 그해부터 베트남 GDP는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었을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베트남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만남을 요청하면서 면담이 진행됐었는데요. 베트남 총리는 세금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삼성 반도체 공장을 설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총리는 삼성전자의 제품을 외국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삼성전자 제품을 국산품으로 규정하겠다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엄청난 애정을 나타냈었는데요. 당연히 베트남에서 막대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해달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라는 엉뚱한 대처가 나오면서 베트남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국가 수출액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 다른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 비중이 35%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산업과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면 베트남은 진짜로 경제가 붕괴되는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도 전세계 1위인 스마트폰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베트남이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번에 직접 전세계까지 띄워 베트남 출장을 보낼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 것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현지 인력 투입이 늦어질 경우 앞으로 출시될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을 비롯해 삼성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고객사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플, 화웨이 등 치고 올라오는 경쟁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입국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은 삼성 측이 시급하게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엔지니어 700여 명 가운데 일부로 앞으로 700여 명 모두 순차적으로 추가 입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박노한 주 베트남 대사가 밝혔습니다. 박 대사는 베트남 정부가 예외적이고 이례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면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 시급하게 필요한 엔지니어 입국을 허용하는 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LG, 포스코, 효성 등 현지에 진출한 다른 한국 기업들의 엔지니어 입국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베트남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우려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